Nice Game TV. 자, 세계 유일의 의식의 흐름 기법 무궁무 토크쇼 영천교 트리오 52화 시작하겠습니다. 야, 오래됐네요. 저는 유흥왕 CEO 홀스 정준호입니다. 브론즈 캐릭터 채집평을 열고 있는 장세 장사님. 이제 곧 실버 캐릭터가 될 뭐 요즘 어제는 제가 6판 했는데 3승 3패로 네, 소개하고 가면 안 아, 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자파 캐릭터 더 레드 남궁 강진입니다.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얘기했지. 네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고 있거든. 내가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가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금방 갈 수도 있어. 현상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저번 주 염청트리 마지막에 이번 주에는 할 얘기가 없기를. 그렇죠. 근데 한 주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렇죠. 이게 보통 한 6개월 동안 벌어질 일들이 막 한 주에 다 터지는 느낌이야. 그렇죠. 원래 저희 계획은 오늘 선거 얘기밖에 할 게 없었어야 돼요. 그렇지 이제 사실- 재보선. 예. 사실 선거 얘기도 되게 드라이한 얘기만 했어야 되는 정도의 수준. 왜냐면 제 격전지는 많이 없고 그래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렇죠. 사실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유병헌이 결국은 죽었다. 유병헌의 약간 후세인 느낌으로 죽었어요. 시체를 발견했다고 뭐 기사는 떴는데 네, 유병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이 그렇죠. 원래 사실은 이 정도의 사안이면은 이제 비주류 언론들이나 뭐 낙곰수나 뭐 김원 이런 애들만 음모론을 막 주장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번 거는 지상파 뉴스에서도 음모론을 주장해.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결국 제일 큰 문제는요. 죽은 유병헌이 발견돼서 이득 보는 사람이 없어요. 유병헌 본인 빼고. 그렇게 이 음모론에서 결국은 네. 뭔가를 묻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게 기본적인 음모론들이 많단 말이야. 연예인 사건이 나오거나. 여권이나 정부도요. 사실 살려서 잡았어야 베스트. 당연하지. 그거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였죠? 그 사람이 아이가 예고를 했었잖아요. 예고 검거. 근데 언제까지 이제 잡을 뭐 것이다. 의료민영화가 그 사이에 통과가 됐었고, 그 다음에 군대 내에서 정치 개입이라는 걸로 확정 판결 군 검찰에서 네. 확정 판결이 났었고, 이게 사실 그게 군대를 동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거는 사실상 이명박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MB 와야 돼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뭐 직책 중에 보면은 보통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물러나면 그 전에 거 책임을 그리고 원래 안 묻잖아요. 불법 관권 선거가 확실하다라는 거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 군 검찰이 땅땅땅 찍어준 사건인데 지금 그거 다 묻혀 있어요. 예. 이거를 또 항상 저희는 야당 무능론이 나오지만 이거가 묻힌다는 자체가 야당이 무능하다는 거의 증거 중에 하나죠. 병신입니다. 아 진짜 이 이제는 정도를- 병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조차도 예. 지겹다. 이제는 진짜 상병신이야. 그냥 병신도 아니고 상병신이라. 이걸 못 물면 야당이 주옥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막 사초패기 이런 거. 사초패기 이런 걸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막 이거보다 훨씬 조그만 거 같거든. 너무 멍청하다라는 거 외에는 사실은 뭐 달리 말할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재보선 이거에만 목매달고 있으니까 그거마저 이기면 다행이에요. 그것도 못 이겨 지금 보면. 이것도 잘못 매달고 있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슈 있었잖아요. 지난주 동안 이동민 사태. 그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의료 영리,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 수순이다.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조삼모사거든요. 이번 그 통과된 법안 유병헌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자 지금까지의 병원은 비영리예요. 비용가 그러니까 많죠. 우리가 사실은 야 병원이 왜 비영리야라고 얘기할 정도 지금도 영리를 매우 추구하고 있지만. 꼼수로 일단은 하고 있는데 의사가 아니면 병원은 운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것도 예, 있고 뭐 그것도 그리고 있고. 의사 병원 내에서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병원이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이게 병원 안에서 돌아야지 되고 그렇죠. 의사들한테 가야지 되고 네네. 이게 밖으로 새 나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같은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보는 게 병원이 날로 막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병원이 병원이라도.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 우리가 아니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지만 병원이 왜 수익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수익을 하고 있어. 수익 목적으로 과다 진료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피해도 나오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더 법적으로 아예 대놓고 영리를 하고 싶어 해요. 삼성, 현대, 대기업들이 병원을 가지려고 했었던 이유. 네. 그리고 삼성은 새로운 더 미래의 가장 큰 먹을거리로 의료를 의료를 꼽은 거예요. 그래서 흔한 말 중에 이게 있어요. 병원비 깎는 놈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 몸 갖고 장난칠 줄 모르는데 그걸로 흥정한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비싸면 좋은 줄 안단 말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재화라는 거죠. 아주 특수한 재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삼성이 어떤 식으로까지 병원에 진출을 하게 됐었냐면 성균관대학교 옛날에 재단이었다가 빠졌어요. 성균관대가 사실은 아 지금 빠진 거예요? 아니 지금 다시 들어왔죠. 다시 옛날에 들어왔죠. 빠졌다가 왜냐면은 성대가 옛날에 그 운동권에 진짜 빡세게 운동권이었어요. 그럼 성대가. 원산지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민족자가 붙었으면 최전방이었던 좀 약간 센 거였는데 민족 고대, 민족 성대. 네. 근데 그때 저도 이제 뭐 저희 선배들한테 저희 때가 이제 거의 운동권 마지막 세대고 한총련 마지막 그리고 한총련 마지막에 이제 전대협이었나요? 전대련이었나? 전대련이 한쪽면 전대련을 탈퇴한다고 짱새가 이제 토론하던 그런 게 그게 나왔었으니까. 한총련 후예요. 네, 그러니까, 후죠, 그러니까 현대협. 우리가 이제 한총련이 와야 됐어. 우리 때가. 전대협. 전대협이에요. 전대협. 전국 대학생협의회인가 뭐. 전대협은 그 한총련 전일 텐데. 그러니까 전대협, 한총련, 한대련. 한대련, 한대련. 한대련. 잠깐만 헷갈리. 그래서 그 옛날에 운동권 군사 독재 시대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할 때 그 당시에 뭐 북부 총련 뭐 하면은 여기서 와 하고 뭐 남부 총련 와 하고 근데 민족성대 와 이만큼이 그 숫자만큼 모여 있는 거야. 남부까지. 그러니까 다른 대학 한 3-4개 모여 있는 것만큼 데모하러 막 성대는 다 나고 막 이럴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럼 북쪽에는 이제 고대 성대가 탑이 거의 최전방 앞에 뛰어나가고 체류탄 쏘면 맞고 막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이런 거 하는데 애들이 뭐 이런 민족자 붙는. 그래서 삼성 재단이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근데 중간에. 민족자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붙인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붙여놓은 건데 그래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데모를 잘해서 민족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95학번인데 96년도부터 삼성이 다시 들어와요 재단에. 성균관대. 자 이유는 딱 하나였어. 성균관대에 의대를 만들겠다. 아 그때는 의대 없었어요? 성대는 의대가 없었어요. 이과에 그래서 성대가 약대가 제일 셌어요. 이과에서는 의대가 없었어요. 조건은 하나였어. 의대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축제가 볼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쓰니까 제가.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은 봄에 축제를 뭐라 그러죠? 봄에 하는 축제? 봄에 축제를 하나요? 네, 간단하게 뭐 하는데 학교에서. 근데 그때 그런 것도 안 해요. 5월 그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5월 달에만 5월이 봄이야. 여름 아닌가요? 대동제 뭐 이런 거 하잖아. 이거 5월을 봄으로 쳤나요? 5월이 봄이지 그럼 여름이야? 여름 아닌가요? 얼추 이제 여름 느낌 나지 않습니까? 5월이 하면 뭔가 싱그러운 뭐 3월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3월 5월까지 봄이지. 그러니까 대동제, 그러니까 성대 대동제에는 고드름이 왜요? 생긴다고. 너무 썰렁하고 재미없어가지고. 아 재미없다고. 네. 그 정도 얘기가 그 있었는데 개그조차 재미가 없는 거 그런 얘기가 있었어. 성균관대 대동제에는 대동제에도 고드름이 열린다고. 근데 이제 삼성이 딱 들어오면서 연예인이 나오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돈이 좋구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조건이 딱 하나였다고. 그래서 이제 성대는 이과가 수원에 있잖아요. 네. 거기 율전 캠퍼스에 의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의대가 있으면 병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짓죠. 그 전에 삼성병원을 먼저 만드는데 의사 수급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걸 들어갑니다. 성대 재단으로 들어가서 돈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잘 봐요.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서울대학병원 있죠, 고려대학병원 있죠,
연세대학은 세브란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애초에 연세대 이름이 연희 전문이랑 세브란스가 세브란스랑, 네. 합병해서 생긴 이름이라 그렇게 됐죠. 네, 세브란스 근데 가지고. 삼성병원은 그냥 삼성병원입니다. 성균관대 안 붙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는 서울대, 연대, 고대에 있는 의사들을 바로 땡겨오기가 그 자체 병원들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일단은 성대라도 급하게라도 수혈을 좀 하자. 그리고 전국구로 의사를 다 모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삼성병원은 지금도 굉장히 큰 병원이죠. 많이 있고 그렇죠. 종합병원이 많이 있고 현대도 아산병원이랑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아산병원은 대학교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울산대. 울산대. 5대 병원에 삼성병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늦게 시작한 거 아니 그럼 삼성이? 시작이 늦은 건 의미 없죠. 이 바닥에. 예. 그래서 그러면 되니까. 근데 보세요. 대기업들이 왜 병원을 차리겠어요? 돈 벌려고 차리는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캐시카우거든요. 슈바이처 박사가 되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자, 근데 대놓고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법이 네. 막아놨습니다. 삼성병원도 이제 바지격으로 비영리처럼은 돼 있어요. 명목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조차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는 그 억제제 하나가 빠진다는 건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상황은 거죠. 그거 아니에요. 병원으로 돈을 벌어서 병원에다 자꾸 확장을 하는 식의 사업인데 지금은 그걸 풀어버리면 병원으로 돈을 벌어서 이제 딴짓을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병원은 여전히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병원은 여전히 비영리 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들어올 때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재단에다 돈을 써서 이렇게만 돌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회사들을 영리 단체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조삼모사예요. 병원이 진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 자회사들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영리를 할 수 있게 해놔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병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쪽으로 돈을 태워가지고 여기 있는 거는 주주들이 돈을 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조삼모사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손바닥 하늘을 가리는 이 짓을 지금 한 겁니다. 의학도 보면은 돈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되게 명확하게 갈려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연구하는 집단이 있잖아요. 의학 쪽에도 그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보면 그렇죠. 그 뭐랄까요 목숨에 지장 없는 쪽은 통상 돈이 되는 의료고요. 그렇죠. 진짜 죽냐 사냐에 걸린 쪽은 돈이 안 되죠. 거기 하얀 거탑도 보면은 기초와 임상으로 나뉘잖아요. 거기 보면은 기초 쪽은 돈을 못 버는 집단들, 임상 쪽에서도 좀 임상도 돈을 못 버는 집단이 있지만 그래도 임상 쪽이 돈이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병원의 영리화, 민영화 이런 것들을 의사들도 반대를 하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돈을 잘 법니다. 대부분의 의사들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돈 벌고 그거 하려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의사가 부럽진 않아요. 저는 의사 아들이 부러워요. 아, 그렇죠. 네, 의사는 부럽지 않아요. 나도 의사 아들보다 의사 남편. 의사 남편, 의사 남편은 사오가 의사인 게 짱인 것 같아. 아, 사비가 의사들. 그러니까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의사하는 건 별로고 내 며느리나 내 사이가 의사인 건 괜찮은 거야. 의사 사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업무의 강도는 매우 높은 편이에요. 실제로 개원의들 동네 병원들 있잖아요. 사실은 첫 번째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 번째 이제 딱 문턱이 동네 병원들이에요. 감기 걸리거나 어디 가볍게 아프거나 그러면 지금의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병원을 갑니다. 동네 병원을 가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거는 좀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소견서를 써주고 받아서 큰 병원으로 가는 거죠. 종합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보면 밥 먹는 시간 빼고 아침부터 줄 서 있어요. 그 막 뭐 현직 의사들 칼럼 보면 환자 1인당 15초를 넘으면 단가가 안 나온다. 근데 제가 예전 살던 동네에 여자분이 의사인데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끌렸어요, 사장님도?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거긴데 동네에 또 노인들이 많잖아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엄청 일찍 와서 서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한가한 병원도 분명히 있어.
그렇죠. 근데 인기 있는 거기는 사실 별거 처방 안 해줘요. 처방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네, 약이죠 뭐. 어차피. 얘기를 계속 들어줘. 그래서 거기만 계속 가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늘 먹던 약 그냥 처방 받아서 하면 되는데 얘가 하고 싶은 얘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거 다 그러니까 한 2시간을 기다렸어. 한 1시간 기다려서 딱 하잖아요. 그럼 나는 한 1, 2분이면 끝나. 그냥 청진기 띡띡 등 대보고 뚱뚱 두드려보고 어디 아프세요? 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처방 띡띡 하면 끝나. 1, 2분이 끝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들어가면 합음자세 안 나와. 그러면 집안 얘기서부터 자기 아픈 거서부터 다 하고 오나 며느리 봐. 욕하고 막. 그런가 봐. 병원도 있고요. 보건소도 그래요. 보건소는 말할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보건소 또 의사들은 딱히 이게 영리 집단이니까 자기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들어줘요. 제가 보건소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접수하는 아줌마부터 일단 할머니들이랑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 일단 접수하는 공무원부터 해갖고 의사들 해갖고 그 다음에 의사 말고 그 중간 의사가 있거든요. 보건소에 가면은 그 사람 명해갖고 계속 떠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단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요. 왜냐면 가족력이라는 게 있고 이 사람을 우리가 정밀 진단을 못 하잖아. 거기서는 뭐 MRI 찍고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력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가족들 얘기도 다 들어야 그나마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다 들어주는 거야. 노인들한테.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 강도 굉장히 세요. 의사들은. 네, 맞습니다. 근데 큰 돈을 버는 그 노동 강도에 비해서는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개원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료수가 올려달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 병원으로 바로 가지 못하게 이쪽으로 오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큰 돈 버는 거 보면 현대 아산병원 보세요. 큰 돈 안 벌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겁니다. 삼성병원, 종합병원 이런 거 보세요. 고대병원 는 좀 돈 벌겠죠? 벌어? 네, 근데 고대가 의대 쪽은 좀 약해요. 그건 나이스 게임 친구다야. 많이 보지 그거 알겠어. 약하면 그런데 근데 근데 확실히 우리 학교 병원은 별로 못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형보단 벌겠지. 잘 벌 거예요. 그 그렇죠. 의사가. 어쨌든 자 우리가 병원이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수긍하지 않고 있어요. 네. 왜냐면 진짜 영리가 한지 뭔지 한번 맛을 보면 그렇죠. 그동안 하던 게 영리가 아닌 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병원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데 영리 단체가 아니야? 어디 한번 보여줘. 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대로 한번 해봐. 이제 제대로 영리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돈을 벌면은 그거는 누가 지불해야 됩니까? 환자들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병원비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큰 병원부터 시작하게 되면 작은 병원도 안 따라갈 이유 없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또 작은 병원들이 또 도태가 되겠죠. 작은 병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큰 병원에 팔 거예요. 딱 어떤 태클 탈 거냐면요. 유통업 태클 탈 거예요. 그렇죠. 동네 구멍가게 요즘 다 씨가 말랐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 태클을 밟고 있는 일환 중에 하나가 보면은 예전에는 동네 병원 아니면은 큰 병원 이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 병원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생겨나기 했어요. 그런 중간 크기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이 차차 생기고 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네를 다 잠식을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많이 없어졌으니까. 많이 없어요. 이제는 결국은 이제 예상하는 시나리오로 보면 작은 병원들은 큰 병원들한테 하나둘씩 잡아먹히기 시작할 거고 큰 병원들만 남게 되면 결국은 비싼 의료비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프면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싸게라도 진료를 하면 다행인 게요. 안 해버리면 사이즈 박 어떻게 그러니까 했는데. 돈 될 거 아니면 안 해버릴 거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예상하는 시나리오 중에 의료비가 올라가고 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줄어질 거예요. 의료비가 올라가면. 왜냐면 건강보험료를 올린다는 건 결국 국민들의 반발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물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올리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의료수가를 지금 의료수가가 안 맞다는 거는 지금 정부도 인정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요구하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수가가 안 맞는 건 사실이죠. 네. 받는 서비스 대비 네. 싼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권에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느냐 영리화를 시키느냐 국민들한테 욕 덜 먹는 거는 영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이 근시안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시안적입니다.
건강보험 내 건강 자 보세요. 건강보험료를 올린다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뭐 얼마 낸다고 진짜 내가. 소득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소득이 없는 사람 조금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 어떻게 하냐면 자 건강보험료 올라가면서 평균 잡아요. 건보료 폭탄 얼마 물기라 떨겠네. 그렇죠. 하는데 네, 서민들이 부자 걱정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부가 물가 올리는 정부다 이렇게 가요. 자 의료 영리화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어쨌든 전두환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소득에 안 맞게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 집단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거든요. 공무원들만 의료보험료를 사실상 거의 상위 몇 퍼센트 수준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정말 엄청난 시스템으로 소득에 알맞게 딱딱딱딱딱 내고 있는 게 유일하게 의료보험료. 우리 의료랑 치안 뭐 이런 건 진짜 월드 클래스래야. 그러니까 의료보험료의 소득 대비 내는 보험료는 이거는 완벽한 수준이에요. 공무원만 제외하면은. 아니 우리 진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다는 거 뭐 드라마에서는 나오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기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는 보통 보면 그 너무 중병이어서 입원을 오랫동안 했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건 있지만 실제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이 제도 서비스를 하고 싶어해서 오바마 케어라는 걸로 밀어붙이고 반대에도 무릅쓰고 했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 처음 법 발의하고 통과를 시키려고 했을 때요, 민주당조차에서도 반대가 많았던 건데, 오바마가 당시에 원래 그날 중요한 뭐 출국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럽 쪽이었는데 그거를 미루고 그거를 내가 무조건 지켜봐야 관철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적인 행보거든요. 나 이거 진짜 중요하다. 결국에는 그거를 통과시켜서, 아니 그 당시에는 1차 통과시키고 자기는 출국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상위 2%를 가지고 하위 20%를 살리는 법이었거든요. 그거 통과시키는데 오바마는 거의 자기 대통령직을 걸 정도. 거의 그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반대도 되게 심했던 게 일단 미국은 이민자들이 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팽팽 놀고 있는 이주자들, 특히나 뭐 유색인종들, 얘네들한테 내가 번 돈 세금으로 쟤네들이 무료 의료를 대는 거는 싫다.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반발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걔네 공화당에서 프레임도 잘 짰어요. 막 거렁뱅이들 범죄율 막 이런 거 졸라 보여주면서 얘네들 동네에서 깽판 치다 다치면 네 돈으로 치료해줘야 된다 막 약간 요렇게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미국은 자유고 경쟁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이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유럽식의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흑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제 의료 지금 이제 영내화가 돼서 분명히 의료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왜냐면은 올라가야죠. 영리를 추구를 하는 자회사들을 영리를 추구하는 자회사들을 두는 걸 허용하겠다. 말장난이잖아요. 네. 자회사라는 건 뭔데? 여기서 버는 돈을 여기서 이렇게만 돌려 먹어도 되는 건데 얘네들은 이미 지금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영리가 하고 싶어 죽겠어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현대 아산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병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의사로 돼 있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의사가 그 병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어요? 아무도 없죠. 삼성병원, 이 병원은 삼성 거야 그렇죠. 라고 알고 있어요. 아산병원 이건 현대 거야 라고 알고 있죠. 거기에 병원장이 주인이다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돼 있는 거야. 법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자회사들을 풀어놨으면 당연히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삼성으로 가고 현대로 가는 거예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거는 걔네들의 당연한 권리인 거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돈을 누군가한테 뽑아야 되는데, 자 그럼 건보료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커버 쳐지지 못해요. 건보료가. 자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불만들이 건보료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건강보험에 대한. 그러면 사설보험으로 눈을 돌려요. 사설보험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삼성, 현대가 갖고 있어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현대화재, 현대해상. 예. 자, 민간 의료보험을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이 흐름이에요. 그냥 나오는 그림이잖아. 이거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지 나오는 그림이 아니야. 자, 그냥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 병원은 영리단체가 아니다. 만 딱 지켜놓고 나머지를 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냥 조삼모사한 거예요. 그마저도 일시적이고 나중에 여기를 다 풀겠죠. 저는 그렇게 안 풀어도 돼요. 뭐 안 풀어도 안 풀어도 원하는 대로 다 굴러갈 수 있어요. 병원은 비영리 단체야. 그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거를 하면은 오히려 뭐 반발이 생기면은 그들이 나중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근데 이 문제를 다시 되짚고 넘어가면은 뭐 어쨌든 그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이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프레임을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왜 이 문제 잘 보세요. 의료보험이 문제다. 왜? 왜냐하면은 의료보험료에 비해서 지출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자꾸 적자가 생긴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를 바꿔야 된다거든요. 이거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보험료 올려야지. 예. 보험료를 소득 대비로 올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요율을 올리면 돼요. 그렇지. 예. 그냥 소득 대비로 보험료만 그러면- 올리면은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예요. 국민 대다수는요 몇 100원 오릅니다. 뭐 많아야 뭐 몇 1,000원. 100원 아니 뭐 2000% 올리겠어? 안 그래요? 몇 100원 오른다고. 지금 내고 있던 의료 보험료 자체가 얼마 안 돼. 그리고 지금 나는 병원 잘 안 가는데 의료보험 아깝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지라는 거는 받아보면 달라지거든요. 지금 건강해도 지금 의료보험 내고 내가 크게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많이 아플 때 그거 생각하면 지금 엄청 싼 거예요. 세금 중에 가장 안 아까운 거 건강보험료예요.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쓴 의료 비용보다 내가 받아먹은 의료 혜택이 많을 사람들이에요. 99% 아마 한 명도 안 빼고 싹 다 할 거예요. 진짜. 결국 건보로 이득을 볼 사람들이지 우리는. 저는 국민연금은 아까운데 보험료는 안 아깝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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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네. 일단 국민연금도 신뢰가 안 가잖아. 아 제가 사실 작년에 연말 전에도 제가 의료비 빵원이 나왔거든요. 쓸데없이 건강해가지고. 근데 이거 안 억울한 게 내가 그동안 받아먹은 게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어릴 때 그 예방 접종 맞은 것만 해도요 이미 평생 본전 다 뽑았어요 솔직히. 거기다 보세요. 네. 건강보험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돈을 벌잖아요. 자. 애들이 있어요. 네. 이 건강보험료 내는 거 애들이 그냥 붙습니다. 그냥 붙어요. 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직장이 있다 직장이 없어지잖아요. 그거다, 그러면 여기 붙어요. 부양자처럼 돼가지고. 네. 그렇죠. 그냥 붙어 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또 받습니다. 와, 이게 정말 좋은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손해볼 게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보험료를 좀 올리자. 버는 사람들은 좀 더 내고 못 버는 사람들은 조금 올리고 버는 사람은 좀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부자들은 불만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국민의 90%는 불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10% 정도만. 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건강보험료는 어쨌든 당연히 매달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언론들에서 뭐 평균 몇 % 오른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마치 그러니까 중상위권 가정을 중심으로 뭐 4인 가정 중심으로 연 얼마 오른다 이렇게 발표하겠죠. 발표하죠. 그렇죠. 그렇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행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행인 건 일단 어느 정도 법안이 발의가 된 거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예. 통과가 되지는 않고 이거 그냥 주면 민주당은 해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주면 그렇지 맞아. 예. 이거 그냥 주면 민주당 존재 가치가 없어요. 네, 저도 발의만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진짜 뭐 체인을 걸어서라도 막아야 돼요. 이거는 확실히 막아야 돼.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거의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새누리당이 과반석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퍼포먼스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리고 통과시켜야 돼요. 이거는요 사실 광우병대급으로 사실 커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 이 카드만 제대로 알리면 다음 정권 이제 대선에서 이거 되돌리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는 심판 저는 이거 나오죠. 이거 되돌리겠습니다. 이거 할 거예요. 이 카드를 그냥 버려? 가보죠. 그러니까 어느 근데 정도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버린다, 진짜 대국민적으로 모든 국민을 끌어모아야 되는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죠. 저는 예전부터 주장하지만 이 정도 급 때는 있잖아요. 거의 뭐 국민의 전부가 개입되는 이러면 저는 국민 투표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이 사안은요 1배든 5든 우유랑 사실 뭐 이렇게 연관 짓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네. 하나 이런 거 다 소용없어. 보수든 진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보수는 아픈가?
진보는 안 아파? 다 아파요. 안 아파 아프까? 일베는 안 아파? 걔네들 아프다고 아프죠. 아프다고 때리면 아야야 해. 맞아요. 까지면은 빨간약 발라야 된다고. 그렇죠. 요즘 빨간 약 잘 안 바르던데. 어쨌든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돈이 많아도 굳이 내가 돈을 더 내고 싶은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돈이 많으면은 그런 느낌 날 것 같아. 내가 지금 내는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내도 혜택이 좀 적을 것 같아가지고 형. 좋은 의료보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부자들은. 형 강남 성모병원 VIPC 가봤어? 내가 가볼 리가 어디? 그러니까 당신 가봤어? 병문안으로. 아 그래. 내가 아파서 그런 데 왜 가요? 가봤지. 장난이요. 그 진짜 호텔방이요. 맞아. 네. 엄청 좋아. 하룻밤에 막 200만 원, 300만 원에. 진짜 개 좋아요 진짜. 근데 영리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지금의 법안인데 그것만 딱 놔두고 자회사를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이미 그러니까 돈지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단 말이야. 무슨 강제로 보건소만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맞아. 원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에서 그러니까 이득 보는 집단 딱 하나. 의료로 돈을 벌 애들. 그렇지. 걔들 빼고는 그 누구도 해피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의사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일단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아 당연히 머리가 좋아야죠. 의대는 사실 전국 의대를 하잖아요. 어느 의대든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안 쓰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안 센 의대는 없어. 그 어떤 의대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대학의 의대도 엄청 세요. 그렇죠. 근데 드라마에서는 막 무시하잖아요. 왜냐면 지네 의대생들끼리. 자기들끼리는 하지. 아니. 자기들끼리는 하지. 그럼 꼭 간혹 같은 데 사는데 큰아들은 의사고 막 둘째는 음악한다고 막 기신나고 막 이러잖아요. 꼭 보면. 그래서 의대는 다 써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지만 갈 수 있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데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도 맞겠죠. 자,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요. 의대 등록금 엄청 세요. 아 비싸죠 또. 엄청 비쌉니다. 그 6년 하죠 거기 의대. 네, 6년이죠. 기본 6년이죠? 예과 2년에 본과 4년. 네. 기본 6년이에요. 근데 6년 딱 했다고 내가 바로 의사 되나? 안 되죠.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꼬라박아 그 다음부터 돈을 벌 수 있어요. 군대까지 쳐야 될 거 아니야. 보건의 생활 또 몇 년 해요? 2년 합니다. 보건의 생활. 2년 3년 아니었어 2년이야? 현실적으로 35 돼야 본격적으로 돈을 네. 벌기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번다. 돈을 가능하지. 이제 다시 횟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는 돈을 더 벌어야지 돼요. 그리고 많이 줘야 돼요. 제가 의사는. 얼핏 어디 또 칼럼에서 봤는데 대부분의 의사는 40대 때까지 의대를 안 간 사람 대비 본전을 못 뽑아요. 40까지. 그동안 그러니까 들어간 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이 짓을 안 했을 때 벌었을 거라 예측되는 수입을 계산하면 40이 돼도 본전이 아니야. 저 인생에 20년을 박았는데. 그러니까 걔가 그냥 예를 들면 뭐 의대를 가래가 서울대 공대를 갈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만약에 공부 잘했으면. 뭐 그랬으면 고대 공대는 안 쳐주나? 뭐 그러니까 했다고 쳤을 때 얘가 그동안 들인 학비 차이 및 그 이후로 취직해서 돈 번 거 생각하면 40살이 돼도 역전이 아니야. 그래서 의사들이 결혼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들이. 의사는 인생 역전이 아니고요. 법관이 인생 역전이에요. 한방 그러니까- 4년 만에 시험 한방 끝. 당연히 의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충분히 존경받아야 될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감 없으면 사실 남는 장사가 아닌 게 의사라는 거예요. 진짜 고정적으로 잘 벌겠지만 그동안 투자한 거 그 머리 아픈 공부들 다 참고 했잖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양의 공부를 다 한 거예요. 다 영어잖아요 또 걔네들 외우는 게 단어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공부 기계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과적 마인드로 또 그 어떤 생물 계통이나 의학 계통이 대단한 게 그 수학 이런 거는 대원칙 하나에 모든 게 설명이 되는데 얘들 이제 사례별이거든. 사람 몸이라는 게 원래 요거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안 된 사례도 있긴 하다. 다 이따위 얘기란 거야. 무수히 많은 네. 그 실험이 동반되는 거 아니에요? 수학은 그런 게 없잖아. 원래 돼야 되면 다 당연히 되잖아. 근데 원래 돼야 되지만 뭐 몇 년도에 어디 캄보디아에서 안 된 사례가 있긴 하다. 뭐 이따구들이 막 모든 약과 증상과 병에는 다 있다.
그 하우스 드라마에서 보면 하우스가 진단의학과잖아요. 야 이게 무슨 병인지 하고 찾아낸단 말이에요. 계속 모든 사례를 막 대입해가지고 걔네들 보면 의사가 졸라 무식해. 뭐 이렇게 아픈데 찾지를 못해. 하우스 걔네들이 하우스만 찾아 또 다른 애들은 무슨 하우스아비들이야. 근데 웃긴 건 하우스도 이걸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막 고민을 해요. 아니, 의사 졸라 빡시다니까요. 생각해 컴퓨터가 안 되는데 재부팅을 하면 안 돼요. 그대로 고쳐야 돼. 포맷하면 끝날 얘긴데 사람은 포맷을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빡센 거예요. 사람 고치는 게 살려놔야 되거든. 아무튼 의사는 충분히 존경받아야 될 직업이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윤택한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돈 때문에 다른 짱구를 굴릴 필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좋은 선진국들도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잘 돼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으니 의료 수가를 많이 올려주면 돼요. 그렇죠. 많이 올려서 어떻게든 뭐 건강보험관리공단도 빵꾸 안 나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사들도 빵꾸. 아니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적자인 게 문제가 되나요? 나는 그거부터도 문제예요. 아니 왜냐면 걔들이 흑자를 왜 내야 돼? 존재 이유가 걔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흑자를 보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건보료로 해서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건보료를 올리고 의료 수가를 올려줘야지 돼요. 뭐 그건 맞죠. 네, 의료 수가를 올려주고 최대한 낸 돈으로 뿌리는 게 맞죠. 그런데 나는 이게 자본주의 국가잖아. 자본주의 국가니까 부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해요. 그 대신에 얘네들이 아플 때는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이 낸 사람들 대접해주는 게 맞다고 봐. 그냥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부들부들 거리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근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우리 동네도 만약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관공서로 가든 뭘 가든 그런 혜택 좀 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걔들은 그냥 가격 차별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면은 모든 제가 그렇지만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있으면 그거를 100원 200원 300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300원짜리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300원도 비싸서 그냥 100원짜리를 합니다. 병원 가도 6인실 가려고 지랄 떨잖아요. 근데 돈 좀 있으면 그래 그럼 난 300원짜리 해서 좀 서비스를 받을래 하는데 혜택은 사실 엄청 더 많이 본 거거든요. 사실 그런 아니요, 형태로.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엔 사설보험이랑 다를 바가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뭐 그거를 결국은 정부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잘 줄타기를 잘해서 이게 사실은 그죠. 사람 목숨이 돈을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를 엄청 많이 내는 사람의 암 환자와 예. 가장 밑에 있는 암 환자가 둘이 수술이 동시에 붙어야 돼. 예. 자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 먼저 수술할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 절대 안 되죠. 지금 절대 안 되고. 예. 그러면 되는 선과 안 되는 선을 명확하게 딱 해서 저는 제 외래 같은 경우에 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좀 빨리 가는 거야. 줄 좀 안 서고. 그러니까 그거를요 저는 건강보험료만 이것만 딱 내면 지금의 형태에서도 저는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어차피 본인 부담금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 본인 부담금을 이원하면 돼요. 싼 코스가 있고 비싼 코스가 있습니다. 싼 코스 1000원 내고 진료받는 게 있고요. 15,000원 내고 진료받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 무조건 1000원 내고 갑니다. 돈 좀 있는 사람 알아서 15,000원 낼 거예요. 그럼 15,000원 내면 한 10만원 혜택을 본 거고 저희는 1000원 내면 한 2만원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당연히 비싼 코스를 선택할 것이고 비싼 코스를 선택하는 순간 혜택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네. 사설보험이라고 이런 게 다. 근데 국가가 그러니까 그거를 사설보험처럼 혜택을 주는 거야. 그 대신에 부자들한테 더 많이 걷는 거지. 공공의 이득을 그러니까 공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면은 저는 이런 류의 그러니까 혜택 보는 거에서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의료보험 카드 있잖아요. 그걸 그냥 VIP 카드로 만들어 줘요. 혜택 있어야지. 혜택이 그게 느낌만 뭐 가지고 유리왕도 아니- 아니고 카드 이쁘다고 무슨 그래. 사람이 많이 해. 아 그런 정도의 혜택이 이게- 저는 서비스를 건드린 거는 나는 이 뭐냐면 결국은 부자도 돈을 내는 거 싫어요. 자기 돈 쓰는 거 싫다고. 당연히 싫죠. 싫으니까 부자들이 더 내게 하고 우리는 세금을 더 낸 사람들을 존경해주는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쟤네가 세금 더 내는 덕분에 우리가 좀 더 편해져. 복지를 좀 더 받아.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세금 더 낸 사람들한테 오셨어요. 이쪽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돈을 썼을 때 그래 나 돈 쓴 거 대접받으니까 나라에서 돈 쓴 거 대접해주잖아. 동사무소 갔는데 민증 떼야 돼. 아니 뭐 주민등본을 떼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딱 오면은 그냥 줄 없이 딱 가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 1% 세금 제일 많이 낸 사람. 딱 그럼 아유 더럽지만 어떡하겠어. 쟤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복지 하는데
해주는 거지. 아니 뭐 저도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뭐 그 사회에서 대접해주고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그 대신에 더 걷자는 거야. 더 걷자는 거야. 저는 근데 대신 서비스를 건드린 것보다는 다른 측의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주면 돼요. 세금망 타이틀 줘버려요 그냥. 뭐 봐도 뭐할 거야? 타이틀 말고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뭐 챔피언 벨트 같은 거? 그러니까 현수막 하나 달아줘 그러면 현수막 하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부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데 자, 세금을 거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이만큼 세금을 냅니다라는 티를 팍팍 내게 해줘야 돼. 그리고 국가에서 니네들을 위한 이런 VIP 대접 그리고 앞으로 니네들 세금 더 걷겠습니다. 이런 혜택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돈을 쓰고도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한다. 좀 대접받는다. 이런 느낌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되게 감정선에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잘 조율을 해서 하면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아마 의료에서는 이런 거 건들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예. 얘기했잖아. 분명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해. 그러니까 이게 잘못 건드리면은 큰일 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해.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아 카드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저는 있어야지. 옛날부터 강조하던 그 어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부담 그냥 요 원칙에 입각해서 해석해도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선별적 부담을 하는데 자 선별적 부담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급식을 지금은 의무급식으로 먹어. 네. 의무급식을 먹는데 누구는 돈을 많이 낸단 말이야 이걸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있잖아. 네. 우리는 세금 안 내고도 의무급식을 먹어. 먹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 돈 많이 내고 누가 돈 많이 내고 싶어? 이거 밥 먹는 거 요만큼만 내고 싶어 하지. 아무리 부자들도. 그러면 내가 낸 돈으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많은 애들이 이만큼을 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에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지 국가가. 그런 다음에 대놓고 더 땡겨야지. 그렇죠. 자 보람 느끼게 해줄게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야, 거지. 세금 내면 이 정도 있어 이런 것들. 그렇지. 우리 근데 약간 너무 약간 스폰서 잠깐만. 아 근데 그게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 내에서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 어떤 개념을 정착시키려고 하니까 네. 자본주의답게 돈 낸 사람을 대우해주겠다는데 왜 불만이야? 그러면 돈을 덜 낸 사람은 아 얘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혜택 받으니까 고마워. 이런 생각 해주면 되는 거고.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안 쓰고 꽁꽁 쥐고 있고 안 쓰려고 하고 이러니까는 부자들을 되게 멸시한다고 없는 사람들이. 사실 한국의 부자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부정으로 번 돈 번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동안에. 실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국책 뭐 되게 대기업들인 거 있잖아요. 거의 한 가문이 다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도의 대상 보지 않고 걔네들은 존경의 대상을 그치.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덜 내는 사람들은 쟤네 덕분에 내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도 계속 정부가 알리고 그 대신에 얘네들한테는 작지만 그래도 티나는 혜택들을 좀 주고 그런 게 있거든. 그냥 보면 우리가 이게 국가로 가니까는 사실상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내가 재작년에 거기 그 미국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를 갔단 말이야. 아, 주변에서 좋죠. 거기에 제일 비싼 티켓 사면 줄을 안 서. 아, 예. 그냥 가. 그거 가지고 아무도 딴지를 안 걸어. 쟤는 저 돈을 냈으니까.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도 달라. 그걸로 갔거든. 많이 비싸. 아무도 뭐라 안 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는 사설이니까 그렇게 룰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로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니네는 세금 많이 냈으니까 이런저런 혜택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인정해주는 분위기 이런 게 만들어지면 충분히 더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의 조선 정서상 그러니까 가까운 이게 시일에 될 그림은 그러니까 아니에요. 부자들도 잘 해야 되고 예. 나는 부자들한테 잘하기를 먼저 바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정부가 부자들한테 니네들 세금 더 거둘 테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일단 밀어붙인 다음에 그 분위기는 서서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우리 조선 정서법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이걸 밀어붙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복지를 잘해줘야지. 이거는 예.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될 문제예요. 지금 정말로. 근데 나는 자본주의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늘 생각해왔어. 그리고 의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지금보다 연봉 훨씬 더 많이 줘도 된다. 자존심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돼. 딴짓 할 생각하지 못하게. 의사를 약간 싱가포르 느낌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야지 이런 의료 민영화니 뭐니 이런 생각 안 해도 될 정도로 의료 수가도 올려주고 그렇죠. 그냥 자기 자부심과 자존심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존경해 준단 말이야. 그냥
여기서 만약에 딴짓을 조금 해서 비리 좀 저지르려고 뭐 딴짓 하려다가 걸리면 진짜 개망신 나가는 완전히 이제